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 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건국대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벌써 대학교를 5개인가를 해드렸어요. 그죠? 시간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 해드렸고, 경희대학교, 성황대학교 해드렸고, 동국대학교 해드렸고, 벌써 6번째 학교예요. 건국대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해드리고 싶은 대학교는 많은데 저희가 10개라는 대학교를 지금 정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를 좀 더 늘리도록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아서 좀 대학교를 몇 개 좀 더 늘리도록 노력해보고요. 외대 있잖아요. 한국외대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대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기 때문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뺐었는데 집어넣도록 하고요. 서울 시립대도 할 것 같습니다. 시립대. 그러니까 중경외시 다 해드리네요. 그죠? 그놈의 중경외시. 그리고 건국대학교, 오늘 준비한 건국대학교인데요. 건국대학교는 일단은 뭐 논술 전형이나 사회배려자 같은 이런 특이 사항들은 일단 좀 뺐고요. 논술 전형은 나중에 논술 전형할 때 그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논술 전형에 대한 이런 전형 분석은 좀 잘하지만 그 내용 안에 있는 문제 분석은 솔직히 한계는 있어요. 예전에 저 논술도 좀 가르쳐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 이제 인문 논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수능논술은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참고로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피가 다 문과예요. 자, 보시면. 2020 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건국대학교 오늘 보여드릴 전형은 2가지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전형, 학교 이제 추천 전형이랑 KU 자기주도, 그러니까 자기 추천 전형 이렇게 2개. 학교에서 추천하니, 네가 추천하니 이렇게 나눠진 거죠. 지금부터 빨리 보도록 하고 또 1대1 수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제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는 학교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는 제 안티 분들이 좀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 3년 전이었나? 그 건국 우유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건대 같은 경우는 저희 안티가 좀 있는 학교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건국대학교 아이들 되게 많이 지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싫어하지 마십시오. 건국대학교 생각보다 홍보 되게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건국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보셔야 될 전형은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자, 학교 추천 인재 전형인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좀 중요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경희대학교나 동국대학교나 고려대학교 했을 때 고려대학교도 인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구나. 퍼센테이지대로 가니까 4%. 그런데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인원을 제한을 하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 아니면 3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제한하는데 건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인원 제한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을 아이들의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진짜 잘 분석해야겠죠. 우리 아이가 학교장 추천 넣었을 때가 유리한지 아니면 자기 추천을 넣었을 때가 유리한지 우리 생활 기록부 안에 학교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어디에 더 잘 맞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난 건대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2장 다 날려보세요. 왜 그러냐면 뽑는 스타일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교과 성적 부분을 좀 보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추천 인재 같은 경우 교과에 대한 정량 데이터 보지만 그 데이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 생각보다 학교 성적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서류 평가가 70%나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낮더라도 학교장 추천 집어넣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 학교 성적이 낮으면 집어넣으시면 상대적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성적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어떻게 뽑는지. 자, 학교 추천 인재 같은 경우 인성과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고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자, 서류 평가 70%의 교과 정량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교과 정량 평가예요. 정성 평가가 아니고 정량 평가라는 건 단순 수치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 비율 같은 것들, 이수 단위 같은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정량평가를 해서 수치화를 시킨 다음에 그 수치와 데이터 간의 점수를 부여하는데 그 간격이 그렇게 점수가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논술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량평가에 대한 비중이 낮습니다. 라고
대학교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합계는 100%고요. 수능 최저가 미적용인데, 자, 수능 최저가 없고 정량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하는데, 저 서류평가는 4대 요소를 봅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 뭐 발전 가능성, 인성, 전공적 합성을 보는데, 보는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추천 인재랑 자기 추천 인재는 서류를 보는 퍼센테이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좀 비중을 두고 본다라는 거죠. 그 생기부가 우리 아이가 어떤 비중에 훨씬 잘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고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인재랑 그 자기 추천을 다 같이 두 장을 집어넣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그런데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네, 하여튼 자,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랑요,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장 추천 명단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추천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중요한데, 그냥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학교 추천 인재를 쓸 때는 학업에 대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고 무엇인가를 이제 학업에 관련된 뭐 보고서가 됐건 수상 경력이 됐건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아이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이런 뭐 좀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는 사례들, 이런 게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한 전형이고요. 그걸 통해서 균형적으로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업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저 생활기록부 안에 학업 역량과 발전성이 각 30%, 그러니까 이게 60이에요. 근데 이 발전성이라는 건 학업과 관련된 발전성의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전공에 관련된 발전성도 있겠지만 저희가 따져봤을 때 학업 역량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 수상이 됐건 아니면 뭐 학술보고서가 됐건 아니면 수행평가가 됐건 이런 식으로 학습과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런 라인으로 어떠한 스토리를 통한 발전성들,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전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60%나 차지한다는 건 비중이 되게 높은 겁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내가 어떤 학습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라고 어필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만약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이 됐는데요. 만약 내가 수학 점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 80점 나오던 아이가 89점 됐다가 96점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성적 추이가 상승했어요. 이런 거 대학이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수학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어디에다가 어필하냐면 자소서에다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서 수학 성적을 올렸어요 라는 얘기를 어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80점에서 96점이 돼서 성적이 올랐으면 당연히 열심히 무엇인가 했겠죠. 이해가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성적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굳이 자소서에다가 또 어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알거든요. 성적이 올랐다라는 건 이수 단위가 높아지고 성적이 오르고 등급이 올랐다라는 건 아이가 열심히 했겠죠. 그냥 얻어진 건 아닐 거라는 걸 대학이 알지 않을까요? 근데 뭐 굳이 그걸 또 자소서에다가 또 써.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네가 공부한 거를 막 쓰는데 니네 공부한 거 보면 뻔하잖아. 그냥 문제집 뭐 열심히 풀었어요. 오답 노트 사용했죠. 야, 그게 뭐야.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이 오른 부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내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응용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수상 경력을 수리경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했던 부분을 어떻게 응용해서 그거를 대처했다. 아니면은 내가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수리과학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공부하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게 정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문제집을 한 권 더 풀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얘가 마르지를 않았어요. 네. 오늘 날씨 좋던데 햇볕에다가 바짝 말렸으면 좋겠다. 자, 보시면 그래서 교과 정량평가를 하는데 이 정량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 숫자를 봐요. 그런데 이게
작년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생각보다 특목고 아이들이 정량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어요. 학교장 추천을. 그 이유는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류평가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말하는 이런 학업 역량이나 발전성에 대한 부분이 생활기록부 안에 좀 강하게 들어가 있다면 솔직히 해볼 만은 해요. 정량평가 점수가 좀 등급이 낮더라도 대신 특목고 아이들이겠죠. 일반 고등학교 3등급 아이가 이거를 뚫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학업 성적을 그래도 좀 봐야 되는지. 대학교에서는 그래요. 학업 성적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서류평가 갖고 뒤집어져요 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학교 추천 인재는 공부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일반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학계가 100%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는 미적용입니다. 학업 역량과 발전성이 각 30%, 60%고요. 전공적 합성과 인성이 각 20%, 그러니까 총 4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전공성보다는 학업에 대한 자기 이런 학습 능력들,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이런 발전되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학교장 추천 인재에서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반영 비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량평가를 한다고. 정량평가를 하다 보니까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로 나눴고요. 예체능은 일단 패스할게요. 자, 인문 1과 인문 2로 나눠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국어 비중이 높고 여기는 수학 비중이 높아요. 여기 경상계일 거예요, 아마. 이해가시죠? 이 인문1과 인문2, 자연1, 자연2 같은 경우는 계열 구분을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계열 구분을 다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하십시오. 그거 맞아 여기서 보여드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죠? 이거는 회원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볼게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립니다. 대학교는 전공 학업이라는 걸 본다고. 딱 봤을 때 인문1 같은 경우는 어문계열이나 이쪽 라인일 거고 인문2 같은 경우는 경상계 이쪽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라는 건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왔을 때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거겠죠. 자연1과 자연2 같은 경우도 자연1은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 공대 있겠네요. 이공대 뭐 이런 걸 테고 자연2 같은 경우는 순수과학 계열로 가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학과가 나눠져 있을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 성적이 어디에 비중을 가졌을 때 훨씬 좋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냥 건국대학교 학교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환산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그냥 계산기 돌려보셨을 때 점수대가 높이 형성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을 하나하나 다 따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해가시죠? 전공적 합성을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정량화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점수가 높은 쪽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만약 인문 1 같은 경우는 뭐 634점이 나왔는데 인문 2를 했더니 640점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6점 정도 차이 나니까 우리 아이는 인문 2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반영 비율을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뭘 봐야 되냐면 그냥 정량화된 데이터, 이런 비중들,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 자기 추천이죠.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량화된 데이터 이렇게 계산을 하질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말 그대로 그냥 종합으로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말했던 학업 역량 평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떠한 수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원점수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비중을 두고 가는 과목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자기 추천 전형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어떤 과목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학업 역량 평가를 할 때 봐야겠는데 도대체 그 학과가 어떤 과목에 비중을 두고 보는지 모르시겠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걸 보면 되겠네요. 만일 우리가 인문2를 봤는데 인문2 안에 있는 학과에 경영경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통계나 경영경제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경영을 간다라고 봤을 때 학업 성적을 분석할 때 수학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이 얘기는 교수들이나 아니면 종합평가할 때도 수리적 능력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전공학업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가려는 학과가 수학에 대한 비중이니까 우리 아이 성적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학에 관련된
이런 성적이 좀 우수하면 유리하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게 전공 학업이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응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과목을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통해서 교과 반영 비율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기준 점수에다가요. 이수 단위 계산해서 반영 비율 또 합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건대 입시 요강 들어가면 계산법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기준 점수, 그러니까 원점수에다가 등급해가지고 반영 비율 때려가지고 계산해낸대요. 그랬을 때 등급 점수가 나왔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1등급은 10점을 줬을 때 4등급은 9.9점을 줘요. 그러니까 0.1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신 반영 비율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 반영되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거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3등급 아이가 1등급을 뒤집을 수 있어요. 뭐가 높기 때문에? 서류평가 70%가 높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런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1단계에서 우리 아이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뭐 10점이 됐건 아니면 뭐 9.9점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죠? 근데 요 0.1점이 뭐가 크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서류 점수가 들어갔을 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는 정량평가가 된다라고 아이들이나 이런 컨설턴트들이나 이런 뭐 학교가 됐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이 정량평가 부분이 생각보다 비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또한 이게 말이 0.1점이지 30%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점 벌어지겠죠. 한 3점 정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량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1등급 때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예요. 아니면 2등급 개초반도 지원을 하겠죠. 또한 특목고 같은 경우도 이 특목고에 저는 마지노선 대학이 솔직히 건국대학교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대 이후에 동대나 뭐 홍대나 숭실대학교로 저희가 분석하기 시작하면 특목고 아이들의 지원율이 확 내려가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건대는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아이들의 마지노선은 저는 어디라고 보냐면 건국대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특목고 아이들도 보통 3, 4등급 아이들이 집어넣더라고요. 뭐 5, 6등급 애들도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3, 4등급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5, 6등급 아이들이 지원율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학교장 추천은 3, 4등급 애들의 지원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그러면 3, 4등급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을 거고 1등급이나 2등급 개초반 아이들의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 2등급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3, 4등급 아이들의 서류보다 좋아요. 보편적으로 따져봤을 때. 대신 우리 아이가 3등급인데 비교과가 되게 좋아요. 전공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냈다고 할게요. 그런데 아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지 전공에 대한 부분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추천에다 넣는 게 유리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입시 결과는 건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인데요. 보시면 국어 국문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1.8이고 최저가 2.7이래요. 그러니까 2등급 초반 애들 2등급 중반까지 우리 아이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 2등급 아이 생기부가 어느 정도 서류가 잘 형성이 돼서 1등급 아이들을 잡았는데 이 잡은 게 그냥 잡힌 게 아니고요. 충원을 280%나 돌렸어요.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아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들 빠져나가고 왜? 1등급 때 아이들이 많이 집어넣었을 테니까 더 좋은 학교로 이동하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충원율이 두 바퀴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등급부터 3, 4등급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저번에 경희대 때 말씀드렸죠. 요 4등급, 3.9등급, 4.5등급 얘네는 특목고 아이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목고 아이들의 정량평가 점수 돌려봤더니 이렇게 등급이 뜨는데 3, 4등급이 떠요. 근데 서류평가가 일반고 아이들 2등급보다 좋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특목고에서 3, 4등급 맞았다라는 건 공부를 못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류평가할 때는 일반고 아이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타고 들어온 아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점을 봤을 때는 특목고 아이들보다는 일반고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등급선이 좀 높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량화된 데이터가 솔직히 등급 사이에 점수를 많이 벌리지 못하지만 서류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학업을 좀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공적 합성보다는 학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등급이 좀 밀리고 학업에 대한 성적이 좀 밀리는데 내가 비교과가 전공적 합성이나 이쪽에 발전했다라면 굳이 왜 여기에다 놓냐고요. 학교장 추천에다가 자기 추천이 있는데.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이거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부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가려야지. 자,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도 똑같아요. 보면은 평균점은 1등급에서 2등급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학업에 대한 성적대가 되게 높은 아이들이 누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업이 좀 부족하더라도 넣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학업이 잘 돼 있는 아이들과 굳이 그렇게 부딪힐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기 추천 전형이 있는데.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데이터는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세요. 뭐 굳이 저희 거를 이제 보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좀 이따가 입시 결과 누구 거를 또 보여드릴 거냐면 자기 추천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거랑 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입시 결과가 학교장 추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성적대가 좀 나타나고 학업에 대한 학업 역량의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먼저 뽑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추천은 학업을 좀 바칠 수 있는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총 798명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뽑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단계 3배수로 잘라내고요. 이 3배수로 잘라내는 게 서류평가인데 서류평가는 저희 컨쇼에서 항상 말하는 4대 요소.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그리고 전공적 합성을 보는데, 자, 아까와 좀 틀린 점은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발전성이 무려 30%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보다는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한 비교과들 이런 부분은 훨씬 많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나 이렇게 평가하는 요소가 틀려요. 그러니까 두 장을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 학업 성적이 좀 뛰어나고 비교과가 약하다라면 경희대학교 고교연계나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집어넣는 게 낫지 여기에다 두 장의 카드를 다 쓸 필요는 없겠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전형이 있을 텐데. 그래서 3배수를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1단계 70% 점수에다가 면접 30%가 들어가는데 건대는 생각보다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고 의사소통 능력 정도를 보고요. 또한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면접을 잘 넘어가시려면. 평가 자료는 학교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요. 아까 보셨지만 평가 요소가 전공 적합성 부분, 이런 전공 적합성의 이런 비교과 부분, 그걸 통해 갖고 발전성을 약 60%를 보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건국대학교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건국대학교는 전공 이렇게 전공만 강한 아이를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좀 다양한 활동을 되게 중요시해요. 다양한 활동 안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나는 정도,
그 정도를 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 한두 개가 있다라면 그거 외에 또 다른 활동들이 있잖아요. 좀 다양한 활동을 하면은 건국대학교 지원하는데 좀 유리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네요. 이게 아까 본 학교장 추천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과의 차이에서 가장 큰 거는 비교과에 있어서 전공적합성을 좀 많이 본다. 대신 저 전공적합성 안에는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능력을 보여주면서 거기 안에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좀 포함돼서 몇 가지가 나타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무조건 전공에 관련된 것만 쓰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자기소개서 쓸 때 좀 다양한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건대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시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좀 틀립니다. 앞부분이 1등급, 아까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1등급 때 아이들이 진짜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2등급 개초반이었는데 보시면 여기는 평균점이 3등급 걷다가 특목고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7등급이나 이 7등급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네. 영어 영문과래요. 외고 아이입니다. 네, 뭐 중어 중문과래요. 외고나 국제고 요런 아이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볼 필요가 없으세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특목고 라인 아이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건국대학교는 저희가 분석해 보면 특목고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동국대학교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확 줄어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평균점 같은 경우 아까보다 좀 낮게 형성되는 건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장 추천보다는 확실히 내신 성적 등급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학교장 추천 집어넣을 때 보통 2등급대 이제 중후반 아이들 거기가 이제 좀 적정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비교과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3등급 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도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영어 영문과나 국어 국문과나 중어 중문과 그리고 뭐 철학과 사학과 지리 뭐 이런 수학과 좀 뺄게요. 그리고 물리학과 그리고 사회환경 여기 이제 3등급 대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컴퓨터공학 이런 3등급 대 형성되는 학과들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3등급 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옆에 특목고 아이들의 등급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그러니까 특목고 같은 경우는 5등급, 6등급도 충분히 비교과 어느 정도 해서 도전할 수 있으신데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한 2등급 대 중후반 아이들이 적정선이고 제가 봤을 땐 3등급 때부터 아이들은 도전권이고 4등급 때는 상향 지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4등급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지방 학생이긴 했지만 4등급 아이를 건대를 입학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발전성 이런 게 3년 스토리가 되게 잘 돼 있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등급 아이들도 들어가긴 하는구나. 역시 이 학교장 추천보다는 자기 추천이 이런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보는구나 라고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자, 또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KU 융합과학 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카이스트나 이런 것처럼 기술원을 만든 건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솔직히 조금 딸리고 아니면은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좀 딸리거나 이럴 때는 KU 융합과학 기술원은 좀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리고 합격하는 아이들의 수준도 좀 높고요. 생각보다 특목고 아이들도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워낙 학과가 걷다가 되게 예쁜 게 많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특정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인기 있는 학과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놨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원 걷다가 얘네가 장학제도가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 데이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인기 학과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지원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상어생명과학대학교 보이십니까? 이건 이제 상어대학교라고 해갖고 뭐 동물자원이나 식량자원, 축산식품 이 축산식품이 이제 옛날에 이제 우유 만들고 했던 학교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 그런데 상어생명과학대학이 생각보다 되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성적대가 형성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대가 되게 좀 그러니까 성적대가 이제 좀 형성이 되더라도 생각보다 비교과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비기학과입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 생각보다 전과랑 다전공제도 복수전공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요. 만일 내가 건국대학교를 진짜 쑤시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과에서는 상어대학교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한번 잘 노려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수의과야 뭐 워낙 높게 뽑히는 학과인데, 수의과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일반 고등학교는 한 1등급에서 1등급 후반 정도가, 일단 1등급 초반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있긴 있겠지만 1등급 중반이랑 1등급 후반대가 좀 많이 뽑히고요.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3등급대 아이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범대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입시 결과인데 아까 보셨겠지만 학교장 추천이랑 지금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업 역량에 대한 내신 등급 분포대가 좀 틀려요. 보이십니까? 걷다가 특목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학교 이 추천보다는 이쪽 라인 자기 추천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특목고 같은 경우도 5, 6등급대 아이들이 있죠. 4등급에서 6등급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아이가 만약 학교에서 1, 2등급, 한 2등급대 정도가 형성되면 저는 충분히 한번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말씀드리지만 특목고라 그래가지고 5, 6등급 아이들이 생활기록부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업 성적이 한 2등급대에서 3등급대 형성이 된 거지, 충분히 붙어볼 만하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2등급대 중후반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적정선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안에는 전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한 학생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2학년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어설프게 준비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잘 계획 세워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컨쇼가 특강 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건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랑 그리고 자기 추천 이 두 가지의 전형에 대해서 해드렸고요. 동국대학교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학교 이제 라인이 좀 바뀔 건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 만일 우리 아이가 교과 부분이 좀 강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런 전공에 대한 비교과 부분, 이런 게 강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진 학생이 있다라면, 우리가 만일 상중하 라인을 짤 때, 상중하 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이게 이제 한 중상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상하 정도, 한 상중 정도 라인이고, 여기는 한 중 정도로 짠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적성선 하대학은 뺐어요, 아직. 그랬을 때 교과가 좀 센 아이가 있다라면 뭐 경희대학교 고교 연계를 집어넣고, 건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고,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요렇게 집어넣는 게 좋겠죠. 이게 하나의 라인이겠죠. 그리고 만일 비교과가 좋은 아이가 있다면 얘는 르네상스 집어넣고, 중상 건대 같은 경우는 자기 추천 집어넣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두드림 집어넣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하나의 우리 아이한테 맞는 라인을 형성하는 게 저희가 이제 컨쇼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렇게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전형을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건국대학교 입시 설명이고, 2020학년 수시 입시 설명의 설명 라이브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외대를 해드리고 숙명여대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외대랑 숙명여대를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2020 수시 입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1대1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